이게 뭐지요? 그리고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가 됐고요. 여동생 김여정은 부부장으로 강등됐다고 하는데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북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021년 남북미 한반도 정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당 대회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입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산국가는 네.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운영합니다. 네. 중국도 중국노동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당의 그 직위는 사실 국가직보다도 높아요. 네. 한 급 위지. 근데 당대회가 원래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당 규약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그 김정일 시대에는 장대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나빴었는데, 김정은은 2016년 5월 달에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5년 만에 지금 다시 열었는데, 5년 만에 연 가장 큰 북한의 정치 행사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1월 초에 열린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네. 앞으로 9차 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5년 후 예. 그때까지 북한의 정부 기관들이나 북한 인민 주민들이 그야말로 목숨처럼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들을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위에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네, 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의 5년 동안의 계획을 이번에 노동당 대회에서 정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근데 거죠. 이제 8일씩이나 한 거는 좀 길어요. 네. 보통 뭐 한 2, 3일 정도에 끝난 적도 있고, 제일 길게는 1970년 그때는 그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예. 또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시점에 당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14일을 했어요. 아, 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인가 그럼 12일인가 그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8일로 끝났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길게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유엔 대북 제재는 앞으로도 5년 동안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네. 또 코로나19도 금년 말이나 돼서야 잠잠해질 것 같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경제를 끌고 나가려면은 역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야 되겠다. 예.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 당대회에 참가하는 대표자들도 전부 다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네. 한 70% 이상을. 당대회 얘기 직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래.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을 하면 그건 말이야 1973년 11월 12일에서 12명이 모여서 뭐 무슨 얘기를 수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외워두신 건가요? 아니야. 잘난 척이 아니고 그 내가 그 국제정치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예. 대학에서. 네. 국제정치학 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건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국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조치를 취했더니 바로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튿날 이렇게 반응을 했고, 예. 그것 때문에 동그라파 국가들이 뭐 요동을 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뭐 신문을 봐도 네. 사건의 발생 날짜를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놔요. 네. 말하자면 그날 일어난 일이 다음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 거지, 그게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뭐 잘난 척을 하고 네, 있어. 알겠어요. 네. 이번 당대회 7,000명 가까운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어찌 보면 권력 서열이 제일 높은 1,000명의 1등에서 7,000등까지가 다 모였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가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빽빽하게 모였더라고요. 이거 코로나 시대에 좀 방역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은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더구나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방역 협력하자고 했는데 대꾸도 안 오고 뭐 코로나가 일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그야말로 북한답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김여정 당시만 해도 제1부부장이 아주 독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절대로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을 하면서 언젠가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고 말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2주 격리를 하지만은 북한은 3주 20일 이상 격리를 한대요. 네. 외국에서 오면요. 미리 그러니까 당대회에 참가할 사람들을 미리 뽑아 가지고 아 예. 평양으로 불러 올려서 그래서 격리하고 격리하고 검사 받고 말하자면 참여한 거군요. 괜찮은 삶이라고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거기 온 7천 명은 네. 걱정 없다. 예. 굉장히 좀 코로나에 대해서 자신이 있나 봐요. 그냥 국경을 닫아놓고 아예 코로나 시대에는 문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글쎄 이제 국경을 작년 1월 22일 날인가 완전히 차단을 했는데 예. 거의 1년 돼가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그 경제 발전의 부진까지 몰고 온 코로나 방역 그 결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꽁꽁 닫아놓고 그것도 못해서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인민들한테는 예.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야 이거 우리나라가 진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총비서가 됐죠. 총비서 동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위 그 화면이요 그게. 아 예.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 평가한 인류학 교수가 있는데 뭐 한양대학의 정병호 교수라고 진짜 북한의 모든 그 정치 행사는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체제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그런 행사 이번에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아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는데 김여정의 강등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총비서는 사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나 총비서나 그게 그건데 직함을 그동안에는 안 썼죠.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썼죠. 네. 한 10년 동안. 네. 그러다가 초기에는 제1비서라고 했다가 이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총비서로 된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직함을 이제 자기도 쓰는 거예요. 네. 집권 10년 차에 들어가면서 총비서로 이제 추대가 된 셈이죠. 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사무실도 그대로고. 근데 총비서로 된다는 얘기는 이제 집권 10년 차 되면서부터 소위 위상을 좀 더 높여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급으로 좀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통 다들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치국원으로 올리거나 상무위원으로 뛰어오를 거로 네. 예상들을 했었는데 2인자라고 막 얘기하기도 2인자로 했잖아요. 했으니까. 예. 그런데 난데없이 상무위원은 말 것도 없고 정치국원도 못 되고 후보위원마저도 내놓고 그냥 중앙위원으로 물러나 있어요. 저희는 아직도 20번째예요. 오늘 사진 찍은 거 보니까 4번째 줄에 있더라고요. 글쎄, 저 금수산 기념공전 참배하는데 예. 서해는 지금도 20번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김여정은 그동안 이제 대남 대외 관계 관련해서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성과를 못 내지 않았어요. 아, 네. 그 성과를 못 낸 사람을 승진시켜준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조금 설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되니까. 백두열통이어도 그렇지. 잠시 공평하게 한다는 얘기야. 네, 보여주면. 잠시 좀 옆으로 물러나 있다가 예. 남북 관계가 풀리고 이렇게 돼서 대미 관계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은 또 올리겠죠. 그것이 예. 나타날 겁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로 올 것 같아요. 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남 담당 비서나 국제 담당 비서가 이번에 임명이 안 됐어요. 예. 없어요 지금. 지금 없어요. 없어. 그래서
국제 담당 부장은 있고 대남 담당 통전 부장은 있지만 그보다 높은 게 비서인데 예. 그 비서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자리를 비워뒀군요. 그래요. 김여정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글쎄 그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인지 있기는 있다는데 애도 있고. 네. 그러나 그 뭐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장성택처럼 움직였다가는 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있나? 지난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왔을 때 네. 임신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는 몰랐는데 네. 뭐 약간 이런 자세로 서 있길래 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북한을 많이 다니고 경험이 있는 문화방송의 그 MBC의 김연경 네, 통일 국장 관련된 있죠. 네. 국장이 딱 그러더구만. 아이 김여정이 인신 중이에요. 딱 간단해. 여자들은 좀 그 뭐 감이 있대요. 네. 감이 아니. 네, 알겠습니다. 대미 외교 담당 최선희는 조금 뒤로 물러났고요. 최선희도 황금 내려갔어요. 네.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밀렸어요. 네. 그것도 일종의 문책. 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복귀했습니다. 통일전선부장으로 복귀를 했지만은 네. 원래 그 사람이 비서였었어요. 네. 비서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서는 뭐 전화 받고 무슨 차심부로 하는 게 비서지만 공산국가에서 비서는 네. 장관 두세 명을 거느리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그럼 비서였었지. 네. 비서였었는데 비서로 좀 돌아가지 못하고 네. 통전부장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받는 분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측근,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조용원. 조용원 이 사람은 원래 실세였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했으니까 실세죠. 네.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조직지도부, 그다음에 선전선동부 예. 이쪽이 그 실세입니다. 그런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는 상무위원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금수산 기념공장 참배하는 그 행사에는 13일 새벽인가 거기에는 옆에 넘버 3로 나왔어요. 김정은 왼쪽에 최룡해,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조용원. 그 전에 리병철이라고 핵 미사일 담당 그 공군 장군이 넘버 3였었는데 네. 완전히 넘버 3로 올라섰어요. 네. 대단히 고속승진이에요. 자, 인사는 거기까지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말만 했어요. 예. 남쪽에 우리에 대해서는 남쪽이 하는 만큼만 남쪽이 합의 이행하는 거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만 자기도 이행을 하겠다. 그런 식의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이제 3월 달에 통상적으로 놔두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3, 4월에 하게 되어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중단하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거를 안 한다고 안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2019년 9월 달에 그거를 그동안에 한두 번 시행했는데 이거는 약속을 어기는 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 얘기는 금년을 하지 말아달라는 네, 얘기지. 네. 그러니까 금년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뭐 의뢰 진행하는 말이 아니고 북쪽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연합훈련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한미연합훈련만 하면 왜 그렇게 강하게 그렇지. 반발하고. 좋은 질문이야. 네. 반발이 아니라 오금이 저리는 벌벌 떨어요. 벌벌 떨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보시오. 우리는 기름을 1억 톤이 넘게 사다가 쓰잖아요. 예. 북한은 1억 톤을 그만두고 100만 톤도 안 되고 지금 더구나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30만 톤, 40만 톤도 거의 진짜 야매로 사다가 쓰는데 네. 뒤로 야매 아니고요. 아이고. 그 훈련을 하면은 네. 이쪽에서 그냥 그 대단한 그 규모의 10,000명 가까운 병력이 움직일 때 막 탱크 움직이지 비행기 뜨지 군함 뜨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럼 자기들도 탱크에 기름 넣어야 되고 비행기에 기름 넣어야 되고. 예. 자기네들도 쏴봐야죠. 일단 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쪽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때 그거를 만약 훈련을 하면 그거는 그대로 남는 기름이야. 예. 내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기름인데 봄 한두 달 동안에 그 왕창 낭비해 버리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네. 군사적인 위기 의식보다 위협보다는 경제적 그 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해마다 손을 절레절레 내서 예. 오면서 중지해달라고. 네. 요청하는 거죠. 한미연합훈련이 우리 보면 어디 산에다가 그냥 포 쏘고 비행기 뜨고 그리고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 상륙 훈련하고 하는데 그냥 쳐다보면 되지 왜 그렇게 북한에서 아니 이렇게 산에다 쏘고 그다음에 바다에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산에다 쏘는데 이렇게 나가서 산에다 쏘는 척하다가 그 실수로 잠깐 비 나서 북쪽 지역에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비해야 되고 글쎄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름을 써야 되고. 예. 이게 등치가 이런 그 권투 선수가 예. 샌드백을 두드리면서 그 샌드백을 두드리는 척하다 지나가는 놈 푹 한 대 건드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원리로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네. 다음 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외교 안보 진영이 지금 하나씩 둘씩 지금 꾸려지고 있는데요.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 라인 이렇게 대북 라인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 토니 블링컨 블링컨도 아주 직업 외교관으로서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네. 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특히 그 아시아 문제를 총괄할 자리를 신설을 해서 아시아 차르라고 하는. 네. 차르라는 게 러시아의 황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시아 차르 격으로 커트 캠벨. 커트 캠벨을 지명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 통이지 중국 문제 전문가죠. 네. 오바마 정부 때 동아태 부차관보를 하면서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영어로 회귀 피봇 정책. 투 아시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은 뭐 미국을 앞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중동 쪽에 주력을 했는데 미국이 예. 그 사이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빨리 해가지고 무력을 무력을 증강해가지고 드디어 2010년대 초반이 되면은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버렸단 말이야. 네. 잠깐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사이에. 예. 그래서 다시 이거 안 되겠다. 아시아로 다시 재규환을 해야 되겠다. 그게 피보트 아시아인데 네. 그걸 성안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커트 캠벨이 들어오면은 북한 문제보다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또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지금 승승장구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해서 아시아에서 구축해놓은 미국의 헤게모니 권력을 유지해 나가느냐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캠벨은 중국 쪽에 주력을 하려고 보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조금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뺀따를 굴릴 수 있을 때는 이건 6개월이 넘어 걸려요. 네. 그 앞으로 6개월이 공백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미국에서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엄청 소중한 시간 그렇지. 아닙니까? 그 우리가 놀 수 없잖아. 네. 그 시간을 우리가 그야말로 뭔가를 해야죠. 우리가. 초금을 아껴서 네. 뭔가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예. 미국의 신정부 사람들이 아직 그 자리에 취임은 못했지만 네. 대체로 정책과 관련된 구상들은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한국 정부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남은 시간이 6개월 선용할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 상반기. 그렇지. 하반기인데 얼마 네, 남지 않았어요. 6개월. 예. 6개월을 허송하면 네. 나머지 후반부 7월부터 연말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이거야. 네. 그러고 내후년에는 선거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6개월을 금쪽같이 써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하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좀 떨어지고 트럼프가 정신이 없을 때 그나마 우리 한국에서 정치권에서 좀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통일부가 지금 뭔가는 하고 싶은데 지금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년사에서 우주의 기운이 모이듯 한반도 대전환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통일부 남북관계 진전 우주의 기운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어디 계룡산에 가서 도사를 만나고 왔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참모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잘하면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통일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외교부가 통일부 입장에서 일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예. 한미 협조를 하는데,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미 협의를 하는데 그냥 미국 얘기 들어보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협의를 하지 말고, 네네.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네. 미국한테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 네. 말하자면 미국의 입장을 듣고 우리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포지션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미국한테 설득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6개월을 써나가면은 첫째가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문제. 네. 훈련은 좀 중단해야 됩니까? 이것도 해야 돼. 네, 중단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이제 비로소 문이 열려요. 정세현 장관이 그 한미연합 훈련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오래된 얘기야. 예. 그리고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종화보고에서. 이게 그런 것이 이제 풀리면은 2018년 3월의 봄 같은 상황이 그렇죠. 다시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훈련 좀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를 시작해 가지고 2018년 3월의 봄을 재연하고, 예.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한국이 주선해 가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게 지금 이번 대남 메시지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네. 또 이 남쪽이 하는 것만큼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해주기를 바라는 그게 들어가 있고, 바이든 정부가 잘하면 선대선으로 갈 수 있는 것 같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7,000명 모아놓고 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고. 쪽팔리지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그런 정도로 띄워놓으면은 아마 자기네들의 소위 그 본심을 읽어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하는 거죠. 김정은의 속내, 그 본심을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